여러분, 지난 편에서 마운자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영상 보고 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부터 싹센다에서 위고비까지 다 했다는 분들까지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봤던 질문들만 모은 마운자로 Q&A 심화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유연 대표연장 박성원입니다. 지난 편에는 마운자로에 대해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편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마운자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 거고요.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랑 까는 방법이 비슷한데요. 위로 해서 이렇게 까네요. 위에 맞는데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펜이 들어있습니다. 설마 이거 한 번 쓰는 거 아니겠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건가? 마운자로 프리필드 펜 주는 일회용으로 사용됩니다. 포장 용기에 질소가스 많이 넣은 느낌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마운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마운자로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운자로도 계속 맞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인데요. 이건 체중 감량 정체기가 있나요? 질문해 주시는 거면 맞고, 반대로 보톡스처럼 약물에 대한 체내 내성이 쌓이는지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마운자로의 1년 공식 체중 감량률은 21%입니다. 2년 동안 투약했을 때는 누적 26%인데요. 2년 차에는 5% 빠지게 됩니다. 3년 차는 더 적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건 약의 내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점차 적응해 가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건강한 몸무게로 찾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 모든 비만 치료제의 목표는 고도 비만 환자를 정상 체중으로 만드는 건데요. 저체중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면 FDA도 통과 못했겠죠? 두 번째로 약 자체에 대한 내성입니다. 아마 이건 단약을 하다 새로 시작하면 내성이 생기는지에 대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약사인 릴리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성이 없다입니다. 즉 중간에 약을 쉬더라도 다시 복용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보통 내성이라고 하면 아마 보톡스나 항생제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마운자로는 그런 개념의 약이 아닙니다.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티르지파타이드는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는 GLP, GIP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 내성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내성이 생긴다면 나의 호르몬에 내성이 생겼다는 말이랑 같으니 말이죠. 그럼 마운자로는 평생 복용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그냥 약으로 유지어터 해도 되나요? 인데요.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평생 복용하면서 체중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데요. 하지만 마운자로 평생 복용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비용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학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장기적인 안정성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운자로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 복용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모든 약들은 안정성 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모든 약은 FDA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은 보통 길어야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되거든요. 물론 마운자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은 이미 수십 년에 걸친 장기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약물 복용의 목적 자체가 애초부터 다릅니다. 고혈압 당뇨병 약은 생명과 직결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에요. 하지만 마운자로는 당뇨가 아닌 비만 치료 목적이라면 장기 복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평생 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체중을 감량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형태의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인데 마운자로를 병행해도 되냐는 질문이 꽤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병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식욕 억제제나 포만감 효과를 내는 다른 약과 병행하면 부작용이 커질 위험이 크거든요. 필요하다면 꼭 담당 의사와 꼭 상의를 하신 후 복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꼭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탈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운자로와 탈모. 진짜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마운자로가 직접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가 많아요.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한 영양 부족이 휴식의 탈모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횟수가 많이 보고되니 결국 FDA에서는 GLP-1 호르몬과 탈모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환자분들의 불안도 훨씬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갑상선암과 췌장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마운자로를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일단 세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표현이 있는데요. 우선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갑상선암도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등등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질성 갑상선 암에만 한정되는 내용이에요.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해당 암의 발생 위험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질성 갑상선 암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 병력이 있다면 절대로 처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운자로는 이중작용제여서 GIP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으신 분의 경우 췌장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한 투여가 필요한데요. 그러지 않으면 급성 췌장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운자로와 혈당 강화제 대표적으로 설포닐유레아의 경우에는 두 약을 함께 투여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는데요. 이때 급성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분한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운자로를 이기는 식욕이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강력한 마운자로의 식욕 억제제를 이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식욕은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나요?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호르몬제 같은 생리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마운자로가 관여할 수 있는 건 둘 중 생리적 요인이겠죠. 만약 마운자로를 복용 중인데도 정말 너무 식욕 조절이 안 된다면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식증, 폭식증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비만 치료와 함께 정신과 진료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운자로에 대한 심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마운자로에 대해선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후속편으로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편하게 써주시면 되십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상원 대표위원장이었습니다.